여러분은 최근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 배우자 또는 자식들과 함께하는 순간에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상대방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기대하고 의지하게 되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로움을 견디거나 극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외로움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자만의 시간과 홀로서기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낭독 여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인생의 길은 결국 혼자 걷는 여정이다. 태어날 때 혼자 이 세상에 오고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 떠난다. 그 사이에 잠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결국 돌아가야 할 자리는 혼자뿐이다.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도 아무도 그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서로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눌 수는 없다.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혼자서 잘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걸까? 아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혼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경험해야 한다. 혼자 무엇을 해낸다는 건 연습을 통해 길러지는 능력이다. 따라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연습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더 깊은 이해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시간을 통해 삶은 더 단단해진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이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첫째,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기 이해와 성장이 시작된다. 혼자만의 시간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깨닫게 해준다.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탐색할 기회를 준다. 타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내 속마음과 진심을 들여다보며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 1년 전 나는 처음으로 혼자 캠핑을 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때 응원해주는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자? 무섭지 않아? 라고 반응했다. 사실 내 마음속에도 불안한 감정이 있었다. 캠핑장에서 다른 이들이 하하호호 웃는 소리에 혼자라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선택한 고독의 시간은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였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글을 쓰고 목소리를 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내 안에 이런 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글을 쓰고 있다. 유튜브에 내 목소리를 담아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일을 시작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 그 자체로 행복하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외롭지가 않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다. 나이가 들수록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을 실감한다. 나만 그런가? 아마도 50이 넘은 사람들은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다 보면 나에게 쏟을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것은 진정한 나를 만날 기회다.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려면 혼자서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혼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자기 이해의 첫걸음이다. 행복을 찾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혼자 있음으로써 나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립심과 책임감을 키워준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에게 집착하고 의존하게 된다. 심지어 상대방에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매달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괴로움을 초래할 뿐이다. 지나친 집착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운다.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주말에 혼자 나가서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간단한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자유를 경험하면서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자립심을 키워준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혼자서 요리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계란 후라이도 어려웠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를 따라하며 요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실패도 있었지만 점차 자신만의 요리 스타일이 생기면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이렇게 작은 성공이 쌓이면서 점점 더 복잡한 요리에도 도전하게 되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책임감도 자연스럽게 길러준다. 한 할머니는 혼자 살며 매일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작은 화분 몇 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꽃과 채소를 심게 되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등의 모든 일은 그녀의 몫이다. 이러한 일들은 그녀에게 작은 부담감과 함께 성취감을 주었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고독을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자립심과 책임감을 기르는 기회다.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다. 자신의 외로움을 타인에게 의존해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셋째, 혼자만의 시간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준다. 우리는 가끔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서 주말 아침에는 간단한 음식을 챙겨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을 가곤 한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고 아늑한 장소에 자리를 잡아 준비해온 음식을 즐기는 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다. 그래서 주말에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이 없어도 전혀 아쉽지 않다. 오히려 그런 고요한 시간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준다. 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나는 혼자 있어야만 나의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문장을 마주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과 일치해서 깜짝 놀랐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주어진 사회적인 역할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타인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정한 내 모습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생각과 감정을 숨기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떠올려 보라. 그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법륜 스님은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 간다고 했다. 이는 우리의 행복을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60이 넘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지식을 쌓기보다는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되돌아보는 것은 결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할 수 없다. 혼자만의 깊은 사색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고 나를 돌보는 시간은 마음을 정리하고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얻게 해준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현대사회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대와 압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잊거나 무시하게 된다. 그러나 혼자 있는 순간에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자연을 사랑한다면 산책로를 따라 홀로 걸어보라.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발 밑에 자갈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호흡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소환된다. 이러한 순간들은 감정을 정리하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책을 좋아한다면 카페나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펼치고 그 속에 빠져보라.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글이 주는 감정이 온몸을 감싼다. 이야기에 몰입할수록 내면의 소리가 더욱 선명해진다. 혼자만의 독서 시간은 외부 자극을 차단한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혼자 있는 시간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는 소중한 기회다. 이 시간에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 진정한 내 모습과 마주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스위스 철학자 칼 바르트는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라.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재발견하고 이를 받아들여 더 깊은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삶은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여정은 모든 감정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나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은 인간 관계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은 관계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현대사회는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물론 사람들과의 만남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고독의 시간을 잘 보내는 법을 알아야 한다.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남들의 기준에 얽매여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 이는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를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고독을 즐기며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발전시키며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혼자 있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독은 고립과는 다르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내면을 돌보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반면 고립은 원치 않게 세상과 단절된 상태다. 고립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내면의 힘을 길러준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그 과정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이해에 이른다고 말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감정과 욕구에 집중하고 나의 진짜 모습을 깨닫는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치유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이제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다. 이로 인해 주변에는 자연스레 긍정적인 관계만 남게 된다. 철학자 존 듀이도 인간 관계는 단순히 타인과의 연결이 아닌 내면의 평화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내면의 평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관계의 질이 향상된다. 진정한 평화는 고독 속에서 자라며 이를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힘이 생긴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 지나며 나도 모르게 나와 맞는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되고 우리는 그 관계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고독의 시간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더 나은 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진 관계를 맺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나와 대화하고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자신과 친밀해질수록 더 좋은 관계와 삶의 질을 얻을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가지 요소, 즉 자아성찰, 자립심과 책임감, 내면의 평화, 감정의 이해, 그리고 관계의 질을 높이는 능력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그래서 혼자서 잘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꾸준한 연습과 성찰이 필요하다. 작은 불편함이나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 점차 나만의 시간을 편안히 누리는 연습을 통해 성숙한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 그 안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과는 다르다. 고립은 타인과의 단절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시간 속에서 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혼자 있는 능력이 길러질수록 우리는 세상과 더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립의 시작이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존중을 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혼자서 잘 산다는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때 삶은 더욱 풍요롭고 자유로워진다. 좋은 관계는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혼자 있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더 친밀해진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이어진다. 결국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